안녕하세요. 중국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뉴스 등을 통해서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얼마나 있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심지어 국영기업인데 민영기업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도 있고 민영기업인데 국영기업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이죠.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미국 다음으로 큰 데 비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조금밖에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나 중국의 국가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적어도 그 추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비교 분석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별로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국무원이 인대상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무원은 우리로 치면 행정부에 해당이 되고 인민대표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부가 국회에 와서 정부에 수행했던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처음 보고였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었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컸었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10월 23일에 2018년도 말 기준의 국영기업 현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가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 금년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국무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국 국유기업의 총 자산은 2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3경 4,800조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부채도 많아서 135조 위안, 우리 돈으로 2경 2,428조 위안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순자산 플러스 부채가 총 자산이 되는 거니까 순자산은 58.7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9,728조 위안에 달하는 규모이죠.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893조 위안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국의 국영기업의 자산 규모라든가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국영기업의 순자산만 따져도 우리나라 명목 GDP의 5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규모에는 금융기관들이라든가 각 행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국영기업들, 국유기업들, 이들의 자산을 평가한 것이죠. 자세한 데이터는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이런 간단한 숫자만 보도됐기 때문에 큰 개요만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저의 주의를 좀 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작년에 처음 있었던 국영기업에 대한 보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중국 전체 국영기업 현황,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국무원이 인민대표회의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총 자산이 183.5조 위안, 총 부채가 118.5조 위안, 순자산이 50.3조 위안, 해외 자산이 16.7조 위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부채와 순자산의 합계가 총 자산하고 같아야 되죠. 그런데 2017년도 말 기준의 이 통계에서 총 부채 118.5조 위안에 순자산 50.3조 위안을 합하면 합계가 168.7조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자산이 183.5조 위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차이가 14.8조 위안이 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자산입니다. 해외 자산이 16.7조 위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 내용에서는 순자산에 해외 자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산을 포함시켜서 맞춰보려고 하면 16.7조 위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14.8조 위안하고 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9조 위안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이 1.9조 위안, 크게 보면은 환율 차이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1.9조 위안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할 때는 316조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처음 보고된 이 숫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충 맞는다 치고 해외 환율이라든가 시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1, 2%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럼 금년에 보고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이죠. 총 부채 135조 위안, 거기에 순자산 58.7조 위안을 합치면 193.7조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된 총 자산은 210.4조 위안이니까 차이가 16.7조 위안이 납니다. 이 차이 난다는 16.7조 위안이 우리나라 명목 GDP의 1.5배나 되는 그런 규모의 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 내용의 보도에서는 해외 자산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해외 자산 규모가 16.7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묘한 것은 이 16.7조라는 금액은 작년에 보고됐던 해외 자산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됐던 중국의 모든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16.7조 위안인데, 이번에 보고된 내용이 말이 되려면 금년에도 모든 국유기업의 해외 자산 합계가 16.7조 위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아주 큰 규모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해외 자산 규모에 변화가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1대1로 프로젝트가 1675개의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대부분 중국의 중앙국유기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국유기업의 총수는 99개인데 현재 1대1로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70여 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앙국유기업이 1대1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프라성 사업이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에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손실이 이렇게 거대한데 이제 금년도 손실분이 나올 것이고 또 내년도에도 손실분이 나올 것이죠. 아무리 중국의 스케일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손실이 계속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좀비 기업 상태가 돼 있는 것들이 19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숫자로는 엄청나지만 국유기업의 커다란 규모에 비해 볼 때 이러한 좀비 기업들은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죠. 중국의 국가통계는 많은 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단 외국이나 외국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자체에도 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이제 지방정부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실제와 다른 숫자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또 제출된 숫자가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AI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중앙정부가 데이터를 바로잡기로 한 이상 앞으로는 점차 이러한 중국 정부 발표의 통계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